롯데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되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기둥이자 공격의 핵심인 캡틴 전준우가 부상으로 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롯데 구원 투수진의 핵심인 최준용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전준우의 공백 이후 롯데의 8월 팀 타율은 최하위로 떨어졌고 타선은 무력해졌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타가 나오지 않으면서 순위 경쟁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192km의 강력한 속구와 날카로운 포크볼로 16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윤성빈이 현재 롯데 마운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등장한 또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까지도 50억 FA 실패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달고 있는 노진혁입니다. 374일 만에 복귀해서 동점 적시타를 기록했지만 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오야스가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2회 말 2루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그 순간 전준우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예리한 통증이 엄습했고 그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군 전준우에게 트레이너가 급히 달려왔고 김태형 감독이 직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결국 그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며 덕아웃으로 향했고 사직구장의 관중석은 순간 조용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1차 진단 결과는 오른쪽 햄스트링 염증 및 부분 파열이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복귀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진은 최소 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을 예상했으며 빨라도 9월 초 복귀가 가능하지만 9월 중순 이후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준우의 공백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상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92경기에서 타율 8푼 3리, 13홈런 60 4타점, OPS 816을 기록했습니다. 팀 내 승부타 공동 1위 득점권, 타율 3할 이상을 기록했으며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팀의 중심축이었습니다. 팀의 중심축이 사라진 타선은 이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 역시 전준우의 이탈이 큰 변수라고 인정하며 타선 재구성과 새로운 핵심 타자 발굴이 필수적임을 시인했습니다. 부상 발생 전까지 전준우는 8월 타율 4할 장타율 5할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하나전과 LG전에서 터뜨린 승부타와 장타는 팀의 상승 모멘텀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중단되면서 타선은 급작스럽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전준우가 부상으로 쓰러진 후 김태형 감독은 즉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 대안은 FA 50억 계약으로 롯데에 영입되었던 내야수 노진혁이었습니다. 사실 노진혁은 이번 시즌 초부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제외되며 1군 경쟁에서 밀려났고 2군에서는 손목 부상까지 겹치면서 복귀 시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게 300일을 넘는 긴 공백기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8월 초 마침내 314일 만에 1군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준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명타자 포지션에 기용된 그는 복귀 전에서 동점 적시타를 작성하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노진혁이 전준우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이라며 그의 경험과 장타 능력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팬들의 냉담한 반응입니다. FA 50억이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 입단 후 보여준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며 팬들의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복귀와 최근의 타격 성과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전준우 부상으로 인한 공백을 완전히 채우는 계기가 될지는 향후 몇 주간의 경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 투수진의 핵심인 최준용도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왼팔 피로 누적과 어깨 통증으로 경기에서 빠지게 되었으며 정밀 진단 결과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최소 2주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소견입니다. 최준용은 이번 시즌 지휘자박 경기에서 3승 3패 14홀드 1세이브 평균 자책점 2,00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8회의 승부처에서의 강인한 마운드 장악력은 롯데가 상위권 경쟁을 지속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습니다. 그의 이탈로 승리조 운영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김원중이 마무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한 승리조 카드가 사라지면서 구원 투수진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홍민기, 정철원, 그리고 윤성빈이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단연 눈에 띄는 선수는 윤성빈입니다. 8일 SSG전에서 그는 1이닝 2탈 3진 무실점, 최고 구속 109호 주폭 목표 및 결정구, 포크볼로 박성환과 최정을 연속 헛스윙 3진으로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한유성까지 우익수 플라이로 해결하며 완벽하게 이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약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최근 11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6월 복귀 후 지하 4경기 뒤와 2분의 1이닝 무실점으로 시작해서 7월에는 7경기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7과 1분의 1이닝 연입8 3진 피안타율 1할 너베피 0.7 묘칠 9이닝당 삼진율 13.0개를 기록했으며 평균 구속 105루, 157km 최고, 158km 포크볼, 헛스윙률 45% 이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키움, 두산, LG 등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속구와 포크볼을 조합해서 승부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 정도 포크볼이면 완벽한 승리조다. 자신감이 생겼다. 본인이 기회를 잡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선발보다 구원이 더 적합한 것 같다. 한두 타자를 확실히 막아주는 역할에서 윤성빈의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성빈의 현재 모습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그의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올해 첫 1군 선발 등판에서 1이닝 안하실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기록하며 팬들의 실망과 비판 속에 2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퓨처스리그 15경기 38이닝, 평균 자책점 2.39의 압도적인 투구로 1군 복귀 자격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6월 복귀 이후 11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롯데 구원 투수진에 가장 강력한 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윤성빈의 구원 투수 전향이 팀과 선수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인터뷰에서 윤성빈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빈이는 올해 초 힘겨운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계기로 더욱 강해졌다. 2군에서 선발로 던지면서 체력과 구종 모두 향상되었다. 구원 투수로서는 2호 1이닝 혹은 2이닝 전력 투구로 압도적인 공을 던질 수 있다. 지금은 8회 또는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좌우타자 구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또한 그는 최준용이 빠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도 성빈이가 중요하다며 후반기 운영에서 핵심 자원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롯데팬 커뮤니티에서는 윤성빈을 향한 기대와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불펜 에이스는 윤성빈이다. 포크볼 궤적이 환상적이다. 이건 KBO 최고 수준. 전준우, 최준용 빠진 상황에서 성빈이가 버팀목. 올해 가을 야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카드. 2군에서 이렇게 성장해서 올라올 줄 누가 예상했겠냐? 특히 전준우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윤성빈의 존재감이 롯데 팬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는 3위 경쟁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준우와 최준용의 동시 이탈로 타선과 구원 투수진 모두 위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윤성빈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구원 투수 자원의 가치는 포스트 시즌으로 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강속구와 포크볼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한 윤성빈. 그가 이 기세를 지속한다면 롯데의 가을 야구 마운드는 새로운 중심축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킵니다. 올해 그 주인공이 윤성빈이 될 수 있을지 롯데 팬들의 시선이 그의 투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